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진실과 다르게 후보님들께서 통신 그리고 제3자 또 기타의 방법으로 저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을 시키고 그에 대해서 몇 차례 제가 경고도 하고 양해 말씀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된 언행이 있어서 오늘 전반적인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 속에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10가지 내용으로만 이렇게 압축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사실과 다르다는 거예요? 후보자님들께서 인터넷상에서 저에 대해서 인간적인 매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후보자들이라면 누구를 주철은 누구 말씀? 주철은 이용주 두 후보님들께서 저에 대해서 시민 명예를 손상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도 어제 녹취 파일을 듣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그 내용과 지금도 현재 상포에 관련돼서 궁금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제 그 발표된 그 공작 내용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건 사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녹음 본인이 하셨죠? 저는 녹음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했어요 그러면? 그건 모르죠. 몰라요? 주 후보한테 물어보십시오. 녹음 파일을 선생님께서 네. 이용주 캠프에 갖다 줬다고 하시던데. 그 말은 단어 선택에 신중히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사실관계가 아니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추측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녹음도 하지 않았고 네. 그 출처 파일도 모른다. 네. 그 자리에는 저 기억으로는 3사람이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한 명이 더 있다는 거예요? 운전기사가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후보 측에서는 네. 상포지구와 연관성을 선생님과의 관계로 계속 문제를 삼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알았던 사이고 친했던 사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특혜를 줬다. 주철은 시장 당시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혜 기준은 어디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한 30년 동안 인허가 기타 등등 관계에서 속도가 안 나던 땅이었고 또 지역의 흉물이었는데 그것이 일사천리에 진행되다 보니까 다소 특혜 오해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포지구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상포지구 현 상황에 대해서는 본 내용은 지금 현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회부동산이라는 그 업체들이 땅을 계약도 하기 전에 다 이미 수많은 수분양자한테 판매를 했고, 심지어 그 도로 지분까지 다 판매를 한 상태고, 그 수분양자들이 지금 그 기회부동산 그 핵심 멤버들을 순천지청에 한 80명 가까이 사기 뭐 기타 등등으로 고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땅은 삼부토건에서도 책임을 추궁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수시에서도 그걸 개인 사유지를 공적 자금을 들여서 시설을 한다는 것도 국가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토지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자기 땅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한 각자의 경비를 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획부동산 그 팀들이 공사 비용 이런 것까지 다 지금 걷어서 지금 착취를 했기 때문에 거의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니, 상포 개발과 관련해서 한 사람씩 질문하십시오. 잠깐만.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네. 삼부토건으로 사실 당시 때에 네.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됐느냐는 얘기죠. 이제 제가 듣기로는 나름대로 이제 취재를 해본 결과가 아마 우리 그때 당시에 김재신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마 알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러면 선거 이 상포지구에 대해서 안 때가 언제쯤 되는 거예요?
삼포지구는 김재신 실장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 과정에서는 김재신 실장이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와서 현장을 체크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취임하고 그 시기적으로는 계약하기 한 몇 개월 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이 공작을 한 어떤 대가성이다라고 어저께 이제 그 이용주 후보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그건 다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생각할 오해의 여지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제 그러면 어쨌든 김재신 실장이 정보를 주고 이러이러한 땅들이 있으니까 뭐 알아봐라 라고 어떤 정보를 준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선거 끝나고 시장이 당선이 되고 나면 이러이러한 땅을 해서 작업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던 겁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여수시 땅이 안산, 부영에 가져간 땅, 그 다음에 큰 땅은 돌산, 진모주구 이렇게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모주구로 저희들이 답사를 갔는데 거기에 삼포지구란 땅이 있어서 그것을 논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4년 전에 지방선거하는 과정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공작정치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당시 후보였던 현 주후보와 미리 짜여진 각본을 가지고 만들어진 시나리오였나요? 아니, 지금 기자님 질문에는 숫자가 좀 틀린 것 같은데 4년이면 아닙니다. 이게 2006년입니다. 6년.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당시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네. 당시 시장 후보로 나왔었던 현재의 주철현 국회의원 후보가 네. 그 공작정치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선생님과 다른 기타 몇몇 사람들과의 선거 캠프에서 미리 짜여진 각본이었냐라는 거죠. 거기는 X 파일, 어제 녹음 파일의 내용들이 그게 맞습니다. 정확하죠. 김대신 실장이 그 자리를 찍어주고 진모 찍고 가셔가지고 상포 찍고를 알게 됐다면 그러면 김대신 실장이나 이 친구가 그냥 선생님한테 이거 해보시라고 주진 않았을 거예요. 그게 많은 이익이 당시에 계산한다 하더라도 100억 이상의 그런 돈이 이윤이 생긴다는데 그걸 그 김진희 실장하고 일주일에 2번씩 만났다는데 2주나 한 번이든 일주일에 2번씩 만났다는데 그때 박경욱이가 부장으로 있었고 그 기타 등은 그 뭐 어떤 분배 문제는 없었습니까? 김진희 실장이 그냥 선생님이 하고 어떻게 신분 관계 때문에 준 것도 아니고 그걸 도와줬다는 것이 나오는데 일주일에 2번씩 만났다는 것은 현장에도 갔었고 김진희 실장하고 어떤 관계는 없습니다. 일단 한 번쯤은. 그것은 뭐 다소 생각의 나름에 따른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줄게요. 두 후보가 명예훼손했다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명예훼손한 것인지는 말씀 안 주셨고 최근 기자 보시면 뭐 전과자, 뭐 사기꾼, 뭐 별수가 다 들더라고요. 2016년 그 후보자 토론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들 뭐 잘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좀 겸손이란 단어가 좀 확장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주 후보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두 후보님이 다 포함되는 거죠. 예. 지금 녹음 파일이 본인은 모르셨다 했잖아요. 네. 녹음된지도 몰랐고 네. 또 깜짝 놀랐다. 네. 지금 이게 근데 캠프에서 공개가 됐어요. 네. 혹시 뭐 이거 갖고 뭐 대응을 하시다거나 그 내용은 지금 뭐 사실이라고 하시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그 녹음 파일이 유출된 경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본인이 안 됐다고 하시니까 네. 이용주 캠프 쪽에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파일 자체에 대한. 그 부분은 저희 그 고문 변호팀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도록 하고요. 이용주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딱히 뭐라고 말할 뭐 지금 내용이 없습니다. 저도 어제 그 내용을 듣고 너무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좀 불편했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 본인 문제가 네. 굉장히 여수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케이블카에 가서 사업권을 내놔라고 협박을 했다는 설도 있고 네. 상포지구 문제도 여러 가지 의혹들을 가지고 시장을 압박해서 따낸 특혜다. 이거 이용주 캠프 주장인데 네. 두 가지 논란만 해도 굉장히 지금 시끄러운 상황인데 본인도 논란이 중심에서 했거든요. 네. 또 수많은 1000명에 가까운 상포지구 피해자를 또 호소를 하고 있고 피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케이블카 최동현 사장은 서울에 저희 아는 지인들하고 해서 이렇게 조금 안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 케이블카를 남의 사업을 강탈하고 또 저희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그 상도가 있고 그러는데 서로 사업을 시작하면 잘 되게끔 응원을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또 아까 그 다음 질문했던 게 뭡니까? 산포지구 피해자들에 대한 상포지역과 피해자도 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그 땅에 30년 동안 지역이 흠물로 되어 있던 것을 어찌됐든 등기를 해서 국가의 세금을 해서 그 사람들까지 100억을 넘게 냈고 거기에 또 고용을 창출해서 지역 경제에 나름대로 이바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땅에 대해서 이 수많은 피해자와 이렇게 소란스럽게 된 원인은 기획부동산들이 그 정상적인 거래 관계가 아니라 비합법적인 거래 관계에 있어서 이 사태가 발생된 것이지 그것이 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첫 번째 매수자였고 저는 그 다음 후부장자에게 저는 땅을 매각하는 과정이었고 그 사람들과 그 후부장자들하고 관계이지 저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 저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야죠. 근데 그 땅 사람들 저하고는 아무런 소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법적이든 뭐 어쨌든 저는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 아픈 부분을 좀 헤아릴 수 있으면 헤아려 주는 방법을 찾자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딱히 뭐 그 사람들도 지원할 게 없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네. 난 억울하다, 명예훼손 당했다, 지금 그래서 오신 거네요? 그 부분하고 지금 그런 선거철 임박해서 그 어제 뭐 엑스파일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 상포지구에 제가 알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온 겁니다. 자, 이제 어제 녹취록에요. 어제 녹취록에 그 중앙정치인 2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네. 혹시 그게 뭐 제가 알기로는 그 녹취록에 주철현 후보가 그 중앙정치인 2명을 만나러 갔냐고를 이야기한 부분이 나와요. 그게 사실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취 파일이 어제 뭐 처음 듣다 보니까 좀 내용이 길어서 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상포지역으로 정확하게 얼마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보셨습니까? 시세 차익은 이제 뭐 과장돼서 그러는데 거기에 세금 띄고 뭐 띄고 뭐 하고 그러면 뭐 그렇게 언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정확하게 액수가 거나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하도 오래돼서. 그럼 그 이제 금액은 지금 뭐 통장에 그대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이제 회사 내부 사정이니까 뭐 저희들이 그 자금 흐름이나 뭐 이런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조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경찰에서 조사할 때 어디요? 여수경찰 조사할 때 예. 그 김치권인 사장이 고발했던 내용 예. 행정부문을 행정부문으로 여수경찰서에서 입건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얼마 안 있어서 그 돈이 변제가 됐어요. 예. 변제를 했는데 그 변제된 돈은 혹시 휴게소랄지 이런데 그 기획부동산들한테 60몇 억을 받았는지 90몇 억을 받았는지 그 돈을 받아서 변제를 해가지고 행정부문은 무마가 된 것이죠. 아닙니다. 그거 잘못 알고 계십니다. 네. 예. 그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네. 이번에 경매가 이루어졌는데 네. 그 경매를 우리 김영수 씨가 그 경매를 받았다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경매가 나오면 누구나 경매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경매를 받은 거 가지고 문제를 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네, 아마 뭐 참 문제 삼으려고 건 아닌데 그 질문 자체가 저는 좀 당황스러운 질문입니다. 자, 이제 그럼 정리를 해보시자고요. 아까 그 선거 공작은 사실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제 그 선거가 다 끝나고 그 김재실 실장한테 정보를 받았을 때가 시장으로 막 취임하기 직전인가요? 그 타이밍은 정확히 생각이 좀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정보를 받았을 때 네. 이러이러한 땅이 있다. 그래서 뭐 선거 때 수고도 했으니까 이러이러한 땅을 우리가 뭐 좀 작업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자체가 특혜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방치되어 있던 땅이 뭐 친인척 관과 관계에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특혜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또 뭐 정치라는 것이 다 상대 세력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정치의 빌미로 삼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럼 애매모호하게 답하지 마시고
그 일단, 앞뒤 정황은 그냥 이제 누구나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선거 때 와서 도와줬으니까 도와줘서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인허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사천리로 다 진행이 됐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과연 그 주철현 시장이 시장에 안 됐어도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졌겠느냐는 얘기죠. 그건 불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데 그거 자체가 이제 특혜라고 뭐 상대방 쪽에서는 주장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주철현 시장한테 보고가 됐던 상황인가요? 뭐 보고가 됐으니까 허가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조칼살가 하는 걸 알고 있었느냐는 얘기죠. 그때도 주시장하고 계속 교류는 하고 있었던 상태죠. 부분적으로요. 부분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지난번에 이제 여기 지역에서 우리 그 주철현 후보가 컷오프가 됐었단 말입니다. 네. 컷오프가 됐을 당시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뭐 지역에서 많이 나돌았어요. 네. 그 중에 이제 우리 김 회장님께서 서울에서 상당히 손을 쓰셨다. 이런 소문도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돌았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관여를 하셨었습니까? 뭐 기도는 했습니다. 기여를 하셨다고? 기도요, 기도. 기도를 하셨다고? 네. 그 아까 명예훼손 부분 네. 이용주 후보 측에는 이제 녹음 파일 가지고 이제 법적 검토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주철현 후보 측은 지금 본인을 사기꾼, 뭐 전과자 이렇게 묘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사실과 다르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선생님. 그것은 저희 고문 변호사단에서 지금 법률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그쪽에서 아마 판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 검토를 두 후보 측이 하시겠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네. 주철현 후보 쪽에서는 우리 김 회장님과의 어떠한 뭐 친인척 관계를 떠나서 자기가 살고자 하는 방향하고 달라서 전혀 교류를 가진 바도 없었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 연락하신 적은 언제? 그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저희 명예를 심각하게 해소한 뒤로는 연락 안 합니다. 그게 언제 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그 시간, 정한 시점은 정확히 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연락하셨나요? 금년에? 금년에 봤자 뭐 몇 월 달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자, 이제 준공이 6월 달에 났습니다, 이게. 6월 달에 났는데, 6월 달에는 우리 김 회장님께서 이제 교도소에 가 계실 때고, 예. 그러면 이제 판매는 2월부터 됐었단 말입니다. 네. 땅이 준공이 나기 전에 이미 매매가 다 이루어지고 있었던 때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 김치곤이라는 분이 그 매매를 했던 건가요? 그때 당시. 김치곤이는 이제 뭐 그 사람들이 정말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게 매매 관여는 원래 쌍본 부동산의 박재봉 그다음에 그 두 사람이 그 대구팀들하고 진행을 하다가 그 과정에 그 사람이 이제 개입이 돼서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잠깐만요. 그럼 만약에 이게 준공이 허가가 안 됐을 경우에 네. 그때는 어떻게 해요? 매매가 다 이루어졌는데 준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매매가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때는 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제가 직접 도장을 찍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시에서는 이미 다 뭐 준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각본에 다 짜여져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2월부터 매매가 시작이 돼서 이게 매매가 만약에 땅을 사더라도 우리 같은 이제 일반인들이 어느 땅을 사거나 아니면은 택지를 살 때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 땅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것은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이미 시하고 다 약속이 돼 있던 부분 아니냐는 얘기죠. 그때 당시에 제가 자리를 빈 상태에서 네. 진행 과정은 나중에 보고받았습니다. 그럼 시하고 다 얘기가 다 돼 있다. 아니, 그것은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자리에 비운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판매, 기타 등등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럼 지구단위 계획이나 기반 시설은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는 겁니까? 토지 주가 돼야 되겠죠. 그럼 지금도 우리 주철현 후보님에 대한 감정은 아주 안 좋은 감정으로 뭐 저는 그냥 겸손이란 단어가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 기자회견을 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어떤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이제 감정이 좀 먼저 최우선에 두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배신당했다 한마디로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뭐 생각의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이게 이제 부분적으로 지금까지 상포 문제가 계속 특혜 시비로 이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었고 최종적으로 이제 감사원에서도 어떤 감사 결과가 발표가 됐단 말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특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국가기관에서 뭐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뭐 신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부분적으로 다 거의 인정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 인허가를 받을 때 주철현 시장이 아까 전에 부분적으로 알았다. 조카 사이가 인허가를 받고 있는 사실을 부분적으로 알았다고 하는데 정확히 그 주철현 시장하고 교감이 되고 있었던 건가요? 그때 당시에 부분적으로 교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현 시장은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몰랐다고 조카 사이가 인허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당사자가 몰랐다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표현해서 하늘을 뭐 손으로 가릴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가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하늘을 손바닥으로 어떻게 가리냐고 요즘 언론 몇 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삼부통원으로부터 그 매입할 당시에 네. 계약금을 이제 뭐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부는 김치곤 씨, 일부는 우리 김재신. 저기 김치곤은 돈 땡냐입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치곤은 그때 당시에 너무 경제적으로 빈약한 사정이었고 또 뭐 신앙생활도 있다고 해서 저가 함께 교회도 가고 그 당시에는 좋은 관계에서 유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뭐 어찌됐든 그 사람의 삶의 인생은 또 자기들 풀어나가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논평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계약금이 우리 김재신 실장 쪽에서도 나왔던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저 돈으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럼 100% 우리 김 회장님 그 자금에서 계약을 하신 건가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컷오프에 있어서 전혀 어떤 뭐 누구를 만나시거나 아니면 그 컷오프 되고 나서 이제 서울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에서는 숱한 어떤 소문들이 계속 퍼졌었거든요. 네. 우리 김 회장님 별도로 뭐 누굴 만나셨다거나 뭐 이런 적은 없었습니까?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천지서 연기가 나지만 또 불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그런 컷오프 됐다가 뭐 다시 재심에 통과한 과정까지는 제가 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히 하실 말씀은 없으시고요. 뭐 저는 나름 뭐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실 관계 여부를 떠나서 또 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좀 여러 가지로 양해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더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해서 이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좀 더 지혜롭게 이렇게 모든 일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또한 안 여쭤봤네요. 여기에 이제 우리 김재신 실장 말고도 그 김호중 씨라는 분을 알고 계시죠? 예. 네.
이분이 또 깊숙하게 개입이 돼 있다라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는 대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 녹음 파일 내용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그것은.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없는 거 저는.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마이크 때